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온 만 5세 자녀를 둔 허은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2013년 이후 10년째 10만 원으로 동결된 가정 양육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는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와 교육비는 꾸준히 인상되었지만 가정 양육수당은 10년째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에 0세에서 1세 아이들의 가정 양육수당은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10만 원이 인상되었지만 2세에서 5세 아이들의 양육수당은 10년 동안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0세 아이들의 영아수당은 내년부터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월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 후내년부터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2세에서 5세 아이들의 양육수당은 내년에도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가정 양육수당이 최소 20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아이들과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하경, 서영석 두 분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는 09년 도입 이후부터 여전히 10만 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오르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수당은 43만 원 수준인 만큼 지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육아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당체계 때문에 가정 양육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보육기관에 보내면 4 내지 5배의 지원 혜택을 받는 구조 때문에 아이에게 신체적 어려움이 있거나 지역에 따라 인근에 보육기관이 없는 가정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 양육수당의 단가도 현실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가정 양육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가정 양육수당과 관련된 상임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는데 사실은 국가가 0세부터 교육을 받는 순간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있든 어린이집에 있든 유치원에 있든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아이들이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6세, 5세, 생후 6개월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아동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당함을 매우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간 보육을 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에 반해서 기간 보육을 하고 있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와 기간 보육료를 합치면 한 아동당 41만 8,140원에서 43만 3,140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매우 부당한 지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놓여서 아이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대안교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이가 도저히 기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아이를 맡기지도 못하고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애쓰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과 아동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라는 데 반해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자라는 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이 인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여러 차별이 팽배하는 사회 속에서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을 느끼며 절망하지 않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정책적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정책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대표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YMCA에서 대표로 나오게 된 신치욱이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4살과 6살의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6살 아이는 대한유아교육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며 4살 아이도 내년에는 대한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아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만 해당되고 대한유아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하는 경우에 10만 원의 지원금만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배 이상의 지원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내 자녀의 교육기관을 자녀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저희 부부는 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대한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적 교육의 자율성이 없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반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제 아이의 성향을 먼저 선택했지만 월 10만 원이라는 지원금 외에 나머지는 저희 부부의 몫이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대에 유아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 공평한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지원금들도 꾸준히 올랐는데 왜 양육수당만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하여 자녀들의 성향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비용을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년째 동결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 주세요. 5만 명 서명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저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입니다. 만 2세에서 5세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희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만 2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아기 아이들은 보육시설보다 엄마가 가족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과정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토피, 천식 혹은 ADHD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 인원은 전체 영유아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여러 사정으로 가정 양육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만 3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 15만 원, 만 3세에서 5세는 1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가정 양육 수당은 보육기관 지원금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예를 들면 2013년도 만 5세 지원금이 29만 원에서 2022년 35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가정 양육 수당은 10년째 1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정 양육을 권장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2022년부터 영유아 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 양육수당 20만 원을 지원받던 0세에서 1세 아동들은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2023년부터 명칭을 부모수당으로 바꾸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될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이 영아수당, 부모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들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 2세에서 5세 가정양육수당만 10년째 동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받는 지원금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기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의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가정 양육을 하는 엄마, 아빠, 양육자의 노동을 육아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보육 전문가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양성평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부모수당이 도입되고 2024년에 지원금이 인상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원받고 1세가 되면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15만 원으로 줄어들고 3세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야말로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다가 3년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다면 결코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한 저희들은 정부의 차별적인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10년째 동결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전국 부모일동